미국 마트에서 줄을 선 사람들. 그런데 줄 선 이유가 화장품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바로 한국산 화장품. 누군가는 박스째 쟁여두고 누군가는 더 이상 못 살까봐 울었습니다. 무려 25% 관세가 붙는다는 소식에 미국 전역은 K-뷰티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장품은 바로 한국에서 온 그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피부, 한 가족의 삶,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한 믿음까지 바꾼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중서부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워킹맘이에요. 제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충격적이고 또 한편으론 감동적인 일이었거든요. 일단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마트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화장지 사재기 기억하시죠? 그때처럼 사람들이 카트를 하나가 아니라 둘, 셋씩 끌면서 마트로 몰려들고 있어요. 커피, 통조림, 생필품 같은 건 물론이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요즘은 화장품, 그것도 한국산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SNS에서 돌고 도는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순간 말 그대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아이를 데리고 동네 대형마트에 들렀을 때였어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처음엔 무슨 불프 세일이라도 시작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줄을 선 채로 멍하니 서 있었던 그날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생존물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긴장된 얼굴이었거든요.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으로 재입고 알림을 체크하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지만 분위기는 금요일 밤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 옆에 줄을 서 있던 한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도 한국 화장품 사러 오셨어요? 전 지난주 놓쳤거든요. 오늘은 2시간 일찍 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화장품 없으면 좀 불안해요. 아이 피부에 딱 맞는 게 그것뿐이거든요. 그녀는 손에 쥔 종이 리스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이 사용하는 전 제품 리스트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서요. 특히 저희 엄마는 한국 선크림 외엔 못 써요. 예전엔 알레르기 때문에 바르지도 못했는데 한국 제품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화장품은 미국에선 낯설고 아시아 스킨케어라는 묶음 속에서만 소비되던 상품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가족 모두가 믿고 사용하는 생필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줄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 앞에는 예상대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토너, 에센스, 선크림, 패드, 클렌징 폼 등 제품 하나하나가 들어오는 족족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원하는 제품 몇 가지를 집어들었고 계산대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무언가를 찾지 못한 듯 매대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궁화 로션은 오늘 안 들어왔나요? 그 브랜드는 저도 알고 있던 한국의 오래된 브랜드였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누군가 무궁화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점원은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남성은 아쉽다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혹시 그 제품 자주 쓰시나 봐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쓰세요. 원래 민감성 피부셔서 뭐든 못 바르셨는데 이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확실히 달라요. 가볍고 끈적이지 않고 향도 세지 않고 이런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어요. 그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제품만큼은 믿고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마트 사태를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유행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한국산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변화이자 소비 패턴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뷰티, 즉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뒤 SNS에서는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화장품 유튜버가 박스 가득 한국 제품을 쟁여놓고는 이제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며 웃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엔 수천 개의 공감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제품 다 써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한국 거예요. 관세 더 올라가기 전에 이 정도는 사둬야죠. 이제 K-뷰티는 그냥 대안이 아니라 정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K-뷰티가 아시아 뷰티라는 부차적인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능과 효과로, 가성비로, 감성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저는 마트 줄 속에서, 미국인들의 표정에서,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선크림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제품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죠. 김치, K-팝 같은 단어를 알긴 했지만 특별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올리브영 쇼핑몰 앱을 휴대폰 첫 화면에 깔아두고 한국 선크림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변화가 시작된 건 3년 전 어느 봄이었습니다. 제 딸이 6살이었고 계절이 바뀌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올라왔어요. 팔이며 볼이며 붉게 올라오고 긁다가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보습제를 처방해줬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은 더 자극적이라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어요. 절망적인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한국 화장품 써봤어요? 우리 아들도 같은 증상이었는데 이걸로 진짜 좋아졌어요. 그녀는 제게 작은 튜브 하나를 건넸습니다. 센텔라 수딩젤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딸에게 발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딸아이는 처음으로 긁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부는 훨씬 덜 붉었고 웃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화장품이라는 존재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블로그, 리뷰 사이트를 뒤져가며 제품 성분과 사용법을 익혔고 곧 한국 쇼핑몰에서 직접 직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한국의 고객센터가 너무 친절해서 큰 어려움 없이 쇼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미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을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가격, 성분, 용량, 피부 반응까지 꼼꼼히 분석했죠.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제품은 성분이 거칠고 알코올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향도 강해서 민감성 피부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비쌌습니다. 50ml짜리 보습크림 하나에 $45. 그런데 한국에서는 100ml짜리 고보습 크림이 단돈 $15였고 효과도 더 좋았습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됐습니다. 병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딸아이도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둘씩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욕실 서랍 한 칸이 모두 K-뷰티 제품으로 채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도 한국 선크림 써봤어?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고 피부과에서조차 한국 브랜드의 마스크팩이나 앰플을 추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K-뷰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었고 한국 화장품에도 최대 25%의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제 SNS 피드에는 박스로 쟁여두기, 다음 달엔 못 살지도 모른다는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느새 그들처럼 계산기 두드리며 박스 단위로 주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마치 코로나 초기에 화장지를 사러 새벽부터 줄 섰던 그때처럼 미국 소비자들은 진지했고 절실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왜 이렇게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를요. 한국 제품은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효과가 진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그리고 며칠 후의 변화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고객을 소비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리뷰에 댓글을 달아주고 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서비스는 미국 브랜드에선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수많은 가정집 욕실 서랍에는 어느새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은 병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이젠 다른 제품을 쓰기가 무서울 정도로 K뷰티는 저희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관세 인상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산 화장품에도 25%의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마저도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걸까? 제가 미국에서 처음 한국 화장품을 접하고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과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K뷰티는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심이었고 신뢰였고 무엇보다도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돈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괜히 서글펐습니다. 관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유튜버들이 긴급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화장품 가격이 곧 2배가 될 거라며 지금 당장 사재기하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이번 기회에 미국 브랜드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정말 한국 화장품만이 답일까? 미국 제품 중에도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배송비, 세금, 관세까지 더해지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와중에 저는 결국 그동안 써보지 않았던 미국 브랜드의 천연 화장품 한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리뷰도 좋았고 성분도 나쁘지 않다고 하기에 한번 써보자는 마음이었죠. 제품이 도착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발림성도 거칠었고 향은 불쾌할 정도로 인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아이 피부에 트러블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겨우 진정되었던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아이는 밤마다 간지럽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괜히 바꿨다 가격 때문에 몇 달러 아끼려다 아이를 다시 아프게 했구나.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아이의 약한 손을 잡고 수딩젤을 바르며 다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의 피부와 웃음이구나. 그렇게 다시 한국 화장품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점심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 화장품 너무 과대 광고 아닌가요? 디자인만 번지르르하지 실제론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기분은 싸해졌습니다. 뭔가 제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했고 내심 서운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엘리사 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밀리, 나 요즘 그때 네가 추천해준 한국 수분크림 덕분에 완전 새 사람이 된 기분이야. 남편도 놀라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은 게 몇 년 만인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흔들렸던 건 한국 화장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구나. 그리고 그 오해는 곧바로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한국 화장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미국 팝업 매장이 근처 몰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주말 아침에 딸아이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예상대로 매장은 북새통이었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건 사야 해, 저건 품절이래라며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에서 직접 파견된 한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딸의 피부 트러블에 대해 말했더니 그는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었고 아이에게 맞는 제품 샘플을 챙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좋아져서 매일매일 웃을 수 있었으면 해요. 그 말을 들은 딸아이는 수줍게 웃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화장품이 단지 상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단순한 품질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저는 K뷰티를 선택할 겁니다. 그건 단지 피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 화장품을 접했을 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괜찮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제품 중 하나일 뿐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제 인생 속에 작게 시작된 그 변화는 이제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돌아왔고 제 피부는 거칠던 질감에서 벗어나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외모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졌어.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외적인 변화는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켰고
매일매일 조금 더 괜찮은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메이드 인 코리어가 있었죠.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제 욕실, 제 화장대, 그리고 제 마음속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마다 바르는 수분크림, 아이의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수딩젤, 직장에 나가기 전 챙겨 바르는 톤업 선크림, 이 모든 순간마다 저는 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점점 더 따뜻하고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지난달 제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던 브랜드에 직접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의 사진과 함께 얼마나 제품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담아 보냈죠. 그리고 며칠 후 뜻밖에도 그 브랜드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담당자분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키트가 도착했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사람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이 단지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나라입니다. 관세가 오르든 배송비가 비싸든 심지어 브랜드가 변하든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만든 이 문화와 정성 그리고 기술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제게 있어선 유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한국은 작지만 정말 강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가장 치열하게 고객을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승부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한때는 단순히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로만 기억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제게 있어 삶의 질을 바꾼 나라, 인생을 바꿔준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려고요. 아이와 함께 직접 한국 거리를 걷고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을 골라보고 한식당에서 진짜 김치를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고마웠던 그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삶을 바꿔주셔서요. 최근에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K-뷰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화장품뿐 아니라 한국의 공기청정기, 비데, 심지어 전자기기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 제품은 다 이유가 있어요. 직접 써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제는 K-뷰티가 아닌 K-라이프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이 단지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이 만든 제품들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한 번만 써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어느새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엔 저의 한국 여행기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이상 미국 중서부에서 에밀리가 전했습니다.